네, 안녕하세요. 나인석입니다.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라는 말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이 뭘까? PBB는 다양한 고객 비즈니스에 맞는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 전통적인 자동차의 개념을 뛰어넘는 기아 PBV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출시 예정인 PV5는 도심 인프라의 최적화된 사이즈와 여유로운 공간을 바탕으로 헤일링,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최적화된 모빌리티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027년 출시 예정인 PV7은 PBV 라인업 중 가장 큰 공간을 자랑하는 대형 PBV입니다. 더 넓은 공간 확장성을 바탕으로 한 대형 빌딩, 한 번에 많은 승객이 탑승 가능한 헤일링 서비스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판매 계획은 2030년 국내 기준 PV5 3만 대, PV7 4만 대로 연간 7만 대이며 글로벌로는 총 25만 대입니다. 패신저, 카고 등 PBV 기본 모델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컨버전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라는 말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이 뭘까? 하고 봤을 때는 이 PBV, 이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처음으로 저는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신모델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정말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주는 모델, 이런 장르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 PV3, 3, 5, 7 이번에 공개된 거는 이제 5하고 7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델들이 나옴으로써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ST1에서 샤시캡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었는데, 그것이 과거의 샤시캡 개념을 전기차 시대로 끌어오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인화, 그런 것이 가능한 쪽으로 가는 거였다면, 이 PV3, 5, 7은 실제 폼 팩터가 어떻게 다양하게 변신을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어떻게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ST1의 경우에도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의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개방형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탑재하기가 쉽다는 거, 그리고 표준형 전원과 인터페이스 커넥터를 제공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으나 사실 샤시캡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형태는 요즘에 있는 특장차하고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체결부가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PV 시리즈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드웨어 모듈들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목적 기반 모빌리티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ST1이 오늘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PBV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쪽에 집중을 했다면, PV 시리즈, 기아의 PV 시리즈는 본격적인 PBV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구현한다,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모델은 이 PV 시리즈에서 가장 큰 PV7입니다. 그래서 이 PV7을 보면서 아마 ST1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PV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카드리지들부터 해가지고서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 기반으로 차가 변신할 수 있는 폭이 많은데, 게다가 그것이 이미 레디메이드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골라서 조립하는, 즉 레고 블록처럼 하드웨어가 조립이 되고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같이 인베딩이 되어 있다는 것.
즉 그러니까 소비자가 니즈를 이야기할 때 비로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플랫폼 위에 모듈들이 대체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걸 가지고 생태계를 만드는 거다. 안녕하세요. 설명을 이렇게 딱 힘주는 거야. 우리 나 선생님 채널 많이 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또 인사이트 하면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이게 그 아이 무슨 이거 카메라 재미- 맞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재미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 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선생님은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송까지. 그 라펙터. 아유, 예, 이 채널에 많이 감사합니다. 가셔서 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를 보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새내기 유튜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네, 오토기어 채널에서 소개해 주시는 덕분에 어제 제 채널에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참 살만 나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토기어 채널에 이 프로모션까지 받아서 펌프 받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벽이 돼 있잖아요. 이 벽이 어디 있는 벽이냐면 저기 뒤에 있는 운전석 뒤에 있는 벽이에요. 근데 그 벽이 그냥 안전을 위한 격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듈화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머천다이징 쉘프도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PBV가 변신될 수 있다. 저 아래에 홈이 보이시죠? 저기에다가 이 격벽형 선반을 더 꽂아서 많은 진열장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 저 뒤에 보이시죠? 저기 뒤에 있는 게 물건을 적재하기 위한 카드리지예요. 그 카드리지를 밑에 있는 레일에다가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 PV7은 가장 큰 폼팩터를 가지고 조금 더 먼 거리를 대량으로 운송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움직이는 상점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막내 PV1이 있어요. PV1은 보시다시피 작죠. 그리고 본네트가 거의 없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차가 공간을 차지하는 것, 도시에서 가장 비싼 자원은 면적입니다. 도로 면적, 주차장 면적, 그 면적이 제일 비싸요. 뭐 한 평에 1억이 넘는 그런 땅인데 차가 필요 없이 공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PV1은 저 PV7이나 5 같은 차에서 물건을 받아서 마지막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출시될 제품이 이 PV5예요. 이 PV5는 차 사이즈에서도 중가운데 들어가 있죠. 중가운데 들어가 있던 소리는 뭐냐면은 두루두루 가능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보시면은 저 스티어링 휠 접어놓은 거 보세요. 저 스티어링 휠을 왜 접었을까요? 좀 더 가는 미래에는 저걸 스티어링 휠을 접고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그러한 어반 모빌리티의 세상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가까운 미래에는 스티어링 휠을 접으면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고 내리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그 미국에 보면은 딜리버리 밴이라고 있어요. 딜리버리 밴이 보면은 운전석이 아예 오른쪽에 달린 차도 있습니다. 왜냐? 차를 운전하고 가서 오른쪽에서 문 열고 바로 내려야지 인도 쪽으로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차도 있는데 이 PV5는 그러한 고전적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킨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뒤쪽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물 운송용 카드리지가 역시 밑에 레일에 고정이 되고, 저 카드리지가 냉장 카드리지 아니면 일반 카드리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서 그것이 착 레일에 연결이 되는 순간 그 기능도 같이 전원 인가와 소프트웨어 연결을 통해서 가동이 되는 거죠. 자, 이 위에 있는 이 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그러니까 PBV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면 세상이 좋아지는지, 지금 현재 트럭하고 뭐가 다른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그 모듈 스와핑 시스템이 있네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를 샀어요. PV5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모듈은 다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모듈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렌탈을 해도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앞에 캡이 있고 뒤쪽에 이 샤시가 드러나 있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그 픽업 그 오픈 베드를 실었다가 지금 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탑차 모듈을 갖다가 꽂으면 그땐 또 탑차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모듈이 탑차만 있겠냐? 뭐 여러분 뭐 캠핑카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미니버스형으로 코치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처럼 모듈만 교체하면 완전히 다른 차가 된다는 점도 PBV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큰 PBV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PBV, 즉 자유로운 변신이 가능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일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니버스를 캠핑카로 만든다. 튜닝 신고해야 됩니다. 반대로 되돌린다? 역시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PBV처럼 모듈을 교체하는 식으로 차종이 변한다. 아마 이때는 그게 아주 자유로운 법적 제도적 기반,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것도 다 해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자동차를 사용하는 문화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대되시죠? 지난 2021년 기아 자동차는 자기 이름에서 자동차를 떼어버리고 기아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컴퍼니가 되겠다라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BV, 목적 기반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형상화하여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것이 PV 시리즈,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PV5가 그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아가 드디어 모빌리티 브랜드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기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라팩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